자, 427쪽 볼까요? 주택법이 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앞부분에 용어 쪽에서 3개 정도가 나와요. 용어 쪽에서. 보통 용어만 해도 기본 문제 가장 쉬운 것들은 주로 앞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용어들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내용이 아주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들은 또 많이 안 나와. 딱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주택법이 좀 쉽다 이렇게 말해요. 건축법 공부할 때는 조금 쉬워요. 근데 시험장 가면 거의 안 나와 배운 거는. 왜냐하면 우리 특별하게 이 건축법은 실무적인 개념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막 시행규칙 이런 거 배우지도 않는 걸 막 내놓으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일단 주택법을 배우시려면 건축법하고의 비교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건축법의 기본 개념하고 주택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건축법은 뭐 하는 법이냐, 이게. 건축법은 전국에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혹시 그럼 전국의 건축물 개수가 몇 개 될까요? 못 세지. 당연히 못 세지. 그럼 울산광역시만 물어볼까요? 울산광역시 건축물 몇 개예요? 그것도 몰라. 그럼 요 동네 건축물 몇 개일까요? 그것도 몰라. 그지? 세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분류를 해요. 29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축물이 아무리 많아도 건축법상에는 총 몇 개? 29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29개 중에 하나다. 그럼 29개 중에서 1호가 있어. 1호. 그러니까 번호가 나올 때 저런 번호는 호라고 읽는다고 그래서 호. 그래서 총 29개 중에서 1호하고 2호에가 뭐가 있냐면 1호에가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단독주택. 자, 2호에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단독주택이 뭐예요? 그럼 종류가 나와. 다시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주택 이런 게 나와. 단독, 그다음에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관이라고 나와. 공관. 이 공관이라는 거는 혹시 관저라는 말 들어봤나요? 관저. 자, 요즘에 많이 터지네. 도지사 관저 이런 거지. 도지사 관저. 국무총리 관저. 뭐 사단장 관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공관이야. 또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를 공관이라고 그래. 근데 그 공관은 무슨 주택? 단독에 해당해. 단독.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처음 하신 분 헷갈려? 나중에 이제 구분해 드릴게요. 요거는요. 그리고 기숙사가 나와.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는 저 4개씩을 단독과 공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연립주택, 그러면 무슨 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이런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건축용어는 배우셨지 처음에. 뭐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한다 이런 용어를 배우셨어. 그리고 대수선. 야, 요거는 이제 수선, 뭐 해체, 수선하고 해체한다 이런 개념들이 대수선에 들어가고, 그리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할 때, 그럼 우선 건축은 이해되셨고 대수선도 뭐를 수선하고 해체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죠. 건축한다, 대수선한다, 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 변경은 공사하나요? 용도 변경은 공사를 안 해. 용도 바꾸는 거야, 용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의 학원이야, 이게. 학원은 보통 2종 근생이라고 그래.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럼 여기다 술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위락시설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용도 변경이야.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건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도라는 개념만 바꿔주는 게 용도 변경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건축과 대수선이에요. 물리적은. 용도 변경은 서류상에서 바꾸는 거야. 서류상으로.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 용도 변경 공사하는 게 아니야. 용도 변경은 일단 서류상에다, 서류상에서 이종 건생, 그럼, 위락시설 이렇게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을 해. 근데 여러분들 공사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 저기 용어는 서류상의 변경을 용도 변경이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려면 건축법은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나왔으니까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 건축법상의 용어는 다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야, 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받아? 허가. 그럼 허가보다 경미한 것을 신고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축법만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그냥 한다는 건 없어. 뭐 아니면 뭐 받아서. 허가 아니면 신고.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배울 때, 우리 이미 지나왔는데, 개발행위에서 건축법상의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 그 말은 뭐야? 아주 경미한 거 그 말이지. 건축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뭐야? 아주 경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알기 위해 써드린 거야. 그러면 이 허가나 신고가 되면, 무슨 권리 받느냐? 공사, 착공 권리를 받게 돼.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에 공적인 건 뭐 받아서? 인가 받아서 공사했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지금부터 사적인 건 뭐 받아서? 허가나 신고가 되면 그때 공사, 착공 권리를 준다 이렇게 배운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건축법의 기본 용어예요. 자, 오늘 배울 주택법은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놨어. 저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는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주택도 뭐 중에 하나예요? 건축물 중에 하나야. 아까 건축물 중에 29개 중에 뭐 있어? 단독 공동 그랬지. 그러니까 이 주택도 건축법상에 뭐야?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택법, 주택이라는 이 주택도 건축법상에서는 뭐에 해당해?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당연히 무슨 주택이 있고 단독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는 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어떤 차이로 구분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국의 주택을 건설한다 그랬어. 여기는 뭐하고? 건축이고 건설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읽을게 잘 구분해봐. 건축한다. 건설한다. 어디가 더 커? 다시 건축한다. 건설한다. 건설이 커? 그러니까 규모가 주택만큼은 주택법이 더 큰 규모로 할 때 쓰는 용어를 건설. 하나씩 짓는 거는 건축.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 주택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해. 저기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고 주택법은 건설, 공급, 주택시장 관리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냐. 여기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는 뭐 받고? 허가나 신고인데 여기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럼 요 승인이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인가 개념과 같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뭐 아니면 뭐? 허가 아니면 신고고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한다 그럴 때는 무슨 계획?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해. 일단 용어는 이해됐죠? 건축법은 주택이든 모든 건물은 뭐 아니면 뭐? 허가 아니면 신고. 근데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받아라고 그래. 그럼 그동안 승인은 뭐가 같아? 인가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어. 사업. 그러면 주택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한다. 그런데 사업은 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 사업. 그때 사업할 때 규모가 얼마냐면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걸 말해. 30호나 30세대 이상. 여기서 이제 호라는 말하고 세대가 뭐냐 그러면 호는 단독주택을 말해. 아직 안 적어도 돼. 좀 이따 적어줄 거니까. 그냥 뜻만 이해하라는 얘기야. 왜 30호, 30세대 이러냐 그러면 단독은 호라는 단어를 쓰고 자, 아파트 같은 거는 세대라고 말하지.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 몇 호 분양 이렇게 하나? 몇 세대 분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독 공동이라는 말을 안 쓸 때는 호나 세대라고 표현해요.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이걸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사업할 때는 무슨 계획 작성한다?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동안 사업할 때 계획 다시 한번 해봐요.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사업할 때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랬잖아. 실시계획. 방금 도시개발 사업도 실시계획 그래. 정비사업은 시행계획 이렇게 말하지. 여기는 그대로 무슨 계획? 사업계획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앞에 세 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은 인가를 받은 거고 주택이나 대지조성 사업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용어가 달라져. 앞에 있는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는 뭐를 받고? 인가, 실시계획, 시행계획해서 인가받고 여기는 그대로 사업계획이라고 그래. 사업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라? 승인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준이 나왔어. 주택을 지을 때 30호, 30세대 미만일 때는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하고 그거 이상일 때는 주택법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호수 얘기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주택을 짓는데 한 세대 짓겠다. 아니면 두 가구 짓겠다. 이러면 무슨 법? 건축법으로 해야 돼. 50세대 짓겠다? 그럼 주택법으로 하라. 이렇게 달라진 거야. 기준이 얼마? 30이야. 30. 30 이상일 때는 주택법으로 30 미만은 건축법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 동네 가면 연립 같은 거 있죠? 연립. 그럼 연립에 보면은 전부 만약에 여러분 입장으로 해봐. 여러분이 지금 연립주택 지으려고 해. 지으려고. 그러면 50세대를 한꺼번에 지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때 25, 25 이렇게 나눠서 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가니까 50세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0세대는 한꺼번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하고 허가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공적인 개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야. 근데 부대 복리시설을 안 만들고 하는 게 허가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아파트 50세대 지을 때 저 승인 받게 되면 부대 복리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러분 쫄딱 망해. 관리사무소, 어린이 노래처, 단지 안에 도로, 공원 다 만들어주고 하면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는 연립 같은 거 할 때는 전부 어떻게 허가로 하지, 허가로. 그래서 건축업자라고 그랬잖아. 건축업자. 그럼 아파트 짓는 사람 뭐라고 그래? 건설업자 그러잖아. 그 차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한다는 것은 요거 미만으로 한가 해서 건축업자야. 그럼 요거 이상으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래? 건설업자 이렇게 말해. 그럼 면허가 필요하지. 그때는 면허가. 그러니까 요거는 면허가 없이 허가만 받으면 돼. 근데 건설할 때는 건설업 면허라는 게 필요해. 그게 차이점이에요. 규모 다시 한번. 주택만큼은 주택법으로 할지 건축법으로 할지의 구분은 얼마? 30 그 뜻이야. 30 이상일 때는 무슨 법? 주택법. 30 미만은 건축법. 근데 우리 개인들은 30 이상 절대 하는 것 아니다를 머릿속에 넣어. 여러분이 다가구 단독 이런 거 지을 때는 절대 30 넘지 않아. 하더라도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거지. 그래야 부대 복리시설 안 만들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승인을 안 받아? 사업계획 승인. 공적인 걸 안 받고 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제 여기서 건설이다. 그럼 무조건 얼마 이상을 말해? 30호나 30세대 이상이란 뜻을 갖고 있어. 건설이란 말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란 말은 뭐냐? 공급. 공급은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뜻이 공급이야. 여러분 이제 공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공급이라 그럼 뭐하고 뭐를 말해? 분양하거나 임대한 거를 공급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분양의 뜻이 뭐야? 분양. 분자가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 양은
양도 할 때 쓴다. 그런 양이야. 그러니까 나누어서 파는 거야. 나누어서 팔아. 그게 분양이야. 그럼 분양하면 권리 어떻게 돼? 이전되는 방식이지. 앞으로 여러분 분양은 쉽게 말하면 나누어 파는 거야. 뭐 여러분들 아파트 지어놓고 통째로 팔아? 하나씩 나눠서 팔아? 하나씩 나눠서 팔잖아. 그게 바로 그 개념이야. 그래서 분양했다 그러면 권리전 이렇게 말해. 그럼 임대는 그대로 빌려 쓰는 거를 임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했다 그 말은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 뜻이고, 임대한다 그 말은 그냥 빌려서만 쓴다. 요걸 합해서 공급이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급 단어는 요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주택 시장을 이제 뭐 하는 거? 관리 그랬어. 그러니까 단어가 건설했으면 뭐 해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주택 시장 관리는 지금은 리모델링 개념을 보시면 돼. 리모델링. 그럼 별로 우리가 주택법은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고?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시장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 배운다. 그게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법의 개념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 용어 자체가 건축이라는 말은 이건 규모가 작은 거다. 건설한다 그러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지어놓고 지가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공급. 그럼 지어놓고 몇십 년 지나가면 뭐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지. 이런 과정을 주택법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의 종류가 나와.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저 옮겼을까요? 요 보이시나요, 밑에? 저 뒤에 분들 요 밑에 보여요? 이거 모니터이죠? 모니터 보이겠다. 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혹시 요거 쓰기 싫으신 분은 여러분 책으로 대신해. 필기가 조금 하기 싫으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내가 책을 알려줄 테니까 그 책에서 대신해요. 교재 556. 556에 가면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1호, 2호 나와 있나요? 거기다 체크하셔도 돼. 필기하실 분 여기서 필기하고 하기 싫으시면 그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좀 차이를 먼저 할게요. 보통 단독주택은 단위를 말할 때 호라고 말해. 아까 말한 호. 몇 호 하는 거는 단독주택이야. 근데 호 대신에 또 가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 가구. 여러분 시골에 가면 몇 가구 산다 그러지. 무슨 리에 몇 가구가 산다 그래. 그럼 거기는 주로 아파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단독이란 뜻이에요. 자, 공동주택일 때는 아까 뭐라고? 세대라는 표현을 써. 세대. 몇 세대, 몇 가구, 몇 호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가구냐 다 세대냐 요게 구분이 되죠. 가구일 때는 뭐라고? 단독. 세대는 공동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이러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이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구분 소유. 구분 소유가 되죠. 구분 소유가 가능해. 그럼 구분 소유가 되니까 개별 등기 되나요? 개별 등기. 그러니까 구분 소유도 되고 개별 등기도 돼.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구분한다고 뭐야? 이 101호는 누구 거, 102호는 누구 거 구분 소유. 또 등기도 각각 따로따로 한다. 요 뜻이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가능해? 분양한다는 말이 되겠지. 분양. 그럼 반대로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 돼 안 돼? 저거에 전부 반대야. 아셨죠? 자, 다가구가 10가구가 있어. 다가구 10가구. 그럼 10가구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단독은 그 10가구가 소유자가 몇 명? 한 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빌려 쓰는 거지. 빌려. 전세 월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항상 반대로 여기는 뭐가 안 돼? 구분 소유라는 말이 안 돼. 그리고 개별 등기 돼 안 돼? 개별 등기 안 돼.
그러니까 10가구 산다고 해서 10가구가 등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어, 등기가. 그럼 여기다 분양이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중이나 다가구는 분양한다 이러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중개 사무실에 가서 써놨어. 분양이라고. 큰일 나는 거야. 쪼개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기가 쪼개줘? 안 되지. 연립이나 다세대는 쪼개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 여기에 해당되는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것들은 절대 쪼개서 팔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통째로 걸어가야 돼. 통째로. 근데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세대별로 뭐가 돼? 쪼개서 파는 거지.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단독 공동은. 여러분 책에 지금 이게 안 써졌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개념이 해결이 되는 거야. 요 말들이. 그러니까 다 안 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공동 쪽은 어떻게 한다? 구분 소유된다. 개별적 등기된다. 분양한다. 이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단독은 전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요 배우는 주택의 종류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 시험 보시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부동산 개론에서 나오면 공법에서는 안 나와. 근데 어떨 때는 공법에도 같이 내는 적도 있어. 작년에는 부동산 개론에서 이걸 냈죠. 만약에 거기서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내는 거야. 그럼 공법은 건축법 내기도 하고 주택법에 내기도 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짜리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시면 운이 좋으면 2문제, 3문제씩 나와. 그럼 다 맞추는 거지. 이 주택에 관해서는. 그때 요게 차이점을 먼저 알으셔야 돼. 이게 주택법으로 보는지 건축법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 지금 요거는 지금 건축법상의 주택의 종류야. 건축법. 근데 요건 주택법에서는 제외가 돼. 이게. 주택법에서. 요것도 주택법에서는 제외가 돼. 그러면 주택법 시간에 단독주택의 종류 그럼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공동주택의 종류 그러면 3개가 나와야 돼. 그래 항상 문제 풀 때 앞에 법 이름이 써 있어. 건축법상의 주택 이렇게 써지든가 주택법상의 주택 그 말은 개수가 다르다 그 말 같아. 그럼 왜 이게 주택법에 안 들어가는지 뜻을 알면 되잖아. 주택법은 건설하면 뭐 하기로 했어? 공급하기로 했지. 근데 공간, 대사관 이런 거 분양해? 안 하지. 기숙사 분양해? 안 하지.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가 가능해요? 공급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다 가능해. 근데 뭐하고 뭐는 안 돼? 공간하고 기숙사는 공급한다는 용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장 간단하게 낼 때 이런 거네. 다음 중 주택법상에 해놓고 단독주택의 종류는 4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주택법상에서는 무조건 3개, 자, 공동주택도 3개만 나와야 돼. 근데 건축법으로 낼 때는 각각 4개씩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재작년에는 요걸 내놨어요, 요거. 기숙사까지 포함한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틀렸어. 주택법 포함한다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 문제가 요걸로 풀으셔야 돼. 그 다음에 다중과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걸 내겠죠. 원래 이제 다중과 다가구는 3계층 이하로 이렇게 돼요. 3계층이에요. 3계층 이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작년에 여기서 개정이 된 거야. 원래 다중은 330, 요거 660, 근데 작년 시험 보기 전에 바뀌었어, 이게. 그래서 지금은 단독은 똑같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층은 3계층. 자, 이 단어 잘 구분해. 3층 그러면 안 돼. 3계층하고 3층은 전혀 달라요. 3층 이하 그러면 최대 몇 층? 3층 이하 그러면 최대 3층밖에 안 돼. 근데 3계층 그럼 몇 층인지 몰라. 어?
그게 차이점이야. 3층이 하는 최대가 몇 개? 몇 층? 3층이야. 3계층 그러면 5층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층짜리도 될 수 있다. 이 말 같아. 계자라는 건. 계자의 첫 번째는 주상복합 연상해 보세요. 주상복합. 자,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이 있어. 8층짜리. 그런데 5층까지가 상가 건물이야. 5층까지가. 근데 6, 7, 8. 3개 층이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뭐야? 그게 3개 층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럼 만약 5층짜리가 있어. 5층짜리 건물. 1층, 2층이 상가야. 3, 4, 5층이 만약에 주택으로 쓰여. 그럼 뭐야? 그것도 단독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걔네 말게 계자하고는 전혀 달라. 또 계자가 언제 쓰이냐면 요 다중이나 다가구나 연립이나 다세대 가면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되는 경우 있어. 필로티가 뭐야? 필로티. 1층인데 기둥만 세워놨지. 기둥만. 그리고 주로 주차장 쓰고 있죠. 그럴 때 필로티야. 그것도 층수에서 제외가 돼. 그럼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가 층은 4층으로 보여. 4층으로. 근데 1층이 필로티 구조야. 그럼 그것도 층이 몇 개 층? 3개 층이다. 요렇게 돼. 그러니까 계자 들어가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계자가 들어가면 주상복합이라는 개념도 있고 1층이 필로티로 주차장이다. 요런 뜻이 계자가 들어가. 엄청난 차이야 이거. 옛날에는 3층 그러다 지금 3계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중화가 다루는 층하고 바닥 면적하고 똑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구분법이 뭐냐 이렇게 나와. 구분법이. 요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요만큼.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이 직장인 다수가 장기적으로 거주한다. 이렇게 나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적으로 거주한다. 요번에 큼이 없어. 가장 큰 문제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거 나와. 요게 가장 큰 특징이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 말은 욕실은 있는데 취사시설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밥은 안 해 먹고 다닌다. 그 말이야.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원래 주택은 전부 다 독립된 주거 형태 이렇게 나와. 원래 주택이라는 건 어떤 형태? 독립된 주거 형태야. 그럼 독립됐다 그러면 뭐가? 욕실이 독립돼야 돼. 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에서 다가구 이런 데 가서 욕실이 공동욕실이다 그러면 되나? 옆집하고 나하고 막 빨가벗고 막 같이 목욕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됐다는 건 뭐가? 욕실이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무슨 시설? 취사. 요게 두 개가 동취 다 갖추면 그게 독립된 주거 형태야.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 중에서 다중이란 단어에는 요 단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시험장 가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못 찾으면 돼. 그냥 다중 찾으면 다 맞아. 나머지는 전부 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맞아. 주택이란 것은.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다중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벌집주택 들어보셨나? 전혀 안 들어봤어? 근데 실무에 가면 벌집주택 그래. 대학가 주변에 가면 원룸촌 있죠? 그걸 말해. 벌집이 뭐야? 구멍 하나에 벌 하나 살듯이 공간 하나에 사람 한 명 산다. 이래서 벌집주택, 다중주택 그래. 그럼 이게 뭐야? 학생 직장인, 대학가 주변, 뭐 하숙집, 옛날로 하면 하숙집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요즘은 다중이나 이런 것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독립되지 않고 그냥 밥은 안 해 먹고 살고 근데 뭐 컵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근데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다. 그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것은 규모는 똑같은데 19세대 이하일 것 이렇게 해놨어. 요것만 하나가 특징이야. 그럼 여기도 지금 오류가 있어. 오류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빨리 바꾸잖아. 안 바꿔준 게 뭐야? 응? 다가구잖아. 그러니까 19가구 이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바꿔주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 원래 공동주택에는 세대라는 말을 쓰고 단독에는 세대라고 쓰면 안 되는데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할 일이 많은데도 놀고만 있는 거지. 이런 거 안 해주고. 하긴 모르지. 국회의원 뭐 이거 알고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저 제대로 공부한 놈이지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중다가구네. 옛날에는 요게 330이라고 답이 쉬웠는데 지금은 똑같이 3계층 660 이하다 보니까 요걸 갖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럼 원래 주택은 다 독립된 주거 형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다중에서만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럼 항상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 말은 뭐는 있는데? 욕실은 있는데 무슨 시설? 취사. 이게 안 되는 것을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항상 학생이나 직장인이 다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장기 거주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중의 특징이다. 이러시면 돼.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는 맨날 이런 걸 쓰는 거야. 저런 건 다 아니까. 그래서 4년 전에는 이걸 썼어.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 이렇게 하면 다중이 돼. 그래서 특히 이 주택만큼은 잊어먹을 만하면 개론에서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나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근데 거기서 안 나오잖아?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또 출제를 해. 기본으로 하시고. 아까 공간을 이해했고,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라. 이렇게 나오면요. 구분은 첫째, 층수로 구분해. 층수.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로. 이걸 지금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은 층수와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한다. 맞나요? 맞지? 그렇게도 내기도 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공동주택 구분법은 어떻게 구분한다? 층수와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지문 나올 때요. 이때 이제 층수가 전부 이제 주택으로 쓰는 걸 말하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그럼 무조건 뭐죠? 아파트란 뜻이야. 5개 층 이상. 그럼 5개 층이니까 5층 아니에요? 5층 아니야? 7층짜리 건물도 아파트 될 수 있네? 1층, 2층이 상가다. 그러면 5개 층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뭐다? 그것도 아파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는 연립과 다세대를 말해요. 연립과 다세대. 그럼 연립과 다세대가 똑같이 4계층 이하니까 이걸 또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이하로 하느냐 또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초과된 것은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그러면 헷갈리는 거 시험 문제 많아. 660 이하가 지금 2번 나왔죠. 아까 단독에도 660 이하, 연립 다세대도 660에 해당되죠. 저기 단독은 3계층, 여기는 4계층이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3계층으로 나오면 무조건 어디? 단독. 4계층, 5계층 나오면 공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계층 이상은 뭐고? 아파트. 4계층 이렇게 나오면 연립과 다세대. 그럼 연립 다세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660 넘으면 그때는 뭐다? 연립. 이하는 다세대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렇게 또 지문으로 나오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고 한 층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인 경우 무슨 주택이냐 이렇게 묻겠네? 그럼 무슨 주택이야? 연립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요게 또 부동산학 개론 또 이렇게 냈어. 부동산학 개론에서. 주택이 4계층인데 주택으로 쓰는 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200이니까 합하면 800이 되겠죠. 800이니까 660을 초과했으니까 뭐 연립. 그럼 또 이거 바꿔서 15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660 이하가 되겠죠? 그때는 다세대 이렇게. 저대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문으로 계속 쓰는 거니까 정확한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야, 저거. 그냥 달랑달랑 숫자만 갖고 외우지 마시고 응용이 되지, 응용. 그러니까 이렇게 내서 틀릴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근데 이렇게 지문으로 딱 바꿔놓는 거지. 그럼 맞추면 돼. 주택이 4계층 그럼 무조건 뭐야? 연립 다세대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660 넘었느냐 이하이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주택 문제만큼은 저건 무조건 출제야. 무조건 출제. 그것도 대부분 한 문제짜리야. 통째로 한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주택이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뭐예요? 또 물어봐. 국민하고 민영주택. 근데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매년 나와. 매년. 주택 중에서.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여기에 종류가 뭐가 있나요? 단독과 공동이죠. 요 단독과 공동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게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주택으로 주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원래 무슨 주택? 단독, 공동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건을 갖추면 이름을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야. 별도가 아니야, 별도가. 그래서 이게 내가 맨날 설명하는 이유가 모든 법률상의 주택은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 공동밖에 없어. 단독, 공동. 근데 주택법만큼은 그런 단독과 공동이 뭐를 갖추면 요건을 갖출 때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국민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놨어. 다음에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럼 국민주택의 규모란 얼마냐? 85제곱미터.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다음 요건이란 첫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건설한 주택. 여러분이 공부한 걸로 하면 공사는 무슨 공사 있었죠? LH가 있고 지방공사가 있죠. 지금부터는 그냥 이렇게 부를 거예요. 두 개. 왜냐면 공법에서 나오는 공사는 두 개밖에 안 나와. 시험에서 항상.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면 무슨 시행자야? 그러지. 이러면 이제 편해. 그래서 앞에서부터 배운 걸 응용하면 이제 편해져. 굳이 네 개 외울 필요 없이 공공 이러면 돼. 공공이 건설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란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시면 돼. 국가가 건설했는데 84짜리로 건설했다. 무슨 주택? 그게 국민주택이야. 85 이하니까 84라고 그래서.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건설했는데 90짜리 건설했다. 그럼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럴 때 민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요게 맞고 규모도 얼마? 85에. 그거 맞아야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공공에서 건설을 했는데 규모가 얼마? 85 이하. 그럴 때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국민주택 아닌 거를 민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건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 국민주택기금, 요 두 가지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했거나 개량만 해도 그것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돼요. 요 두 가지 요건은 또는이야. 두 가지 동시가 아니라 또는 1에 해당하든 2에 해당하든 규모가 얼마 이하 나오면 85 이하가 나오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시 울산광역시 돈으로 건설해서 그 돈 받아 건설했는데 규모가 85 이하이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다 이러면 돼. 여러분을 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 여러분이 이 돈을 받았어. 그래서 개량을 했어. 개량해서 규모가 80짜리로 만들어졌어. 그럼 뭐야? 그것도 국민주택이야. 이 돈 받아서 뭐 했는데? 개량을 해서 건설하자. 여러분 건설 못 하잖아. 못 하니까 개량을 했는데 규모가 얼마? 85 이하이다. 그것도 무슨 주택? 국민주택.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게 아니야. 요거가 나오면서 반드시 규모는 얼마? 85 이하로 이렇게 나와야 그게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떠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거는 해년마다 나오는 거야. 해년마다. 그때 이제 우리 형을 좀 알아야 돼. 대형이 뭐예요? 중형이 뭐예요? 소형이 뭐 이걸 배우셔야 돼. 그래서 먼저 규모부터 한번 하고요. 국민주택의 저기 써진 국민주택의 규모라는 것은 무엇이냐? 규모는 항상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해. 주거 전용 면적. 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바로 국민주택의 규모다 이렇게 말해. 앞으로 주거 전용 면적 그러기 편하게 그냥 전용 면적 그래도 돼. 주거 용도로 전용으로 쓰는 거야. 그게 1호 1세대. 1호 뜻이 뭐야?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부 다 85 이하가 되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단 100제곱미터 이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 100제곱미터가 어디냐면 수도권이 제외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에요. 또 거기가 용도가 도시지역도 아닌 어디에 해당? 읍면에 해당하면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많아요. 자, 국민주택의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맞나요? 틀려? 이 말이 나와야 100이 나와. 그냥 국민주택 규모 얼마? 85야, 85. 이 100이 나오려면 이 조건이 써 있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나와.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 그럼 얼마? 그때는 100이야. 최대라는 말을 쓰면. 그러니까 이거 놓고도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규모 얼마? 85야, 85. 100이 나오려면 요건 안 나와도 돼. 읍면이라는 게 보여야 돼, 읍면이. 그래야 100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 최대 규모 그럴 때는 읍면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최대는 얼마? 100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시험에 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민영주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해. 다른 말로 국민주택 아닌 주택, 국민주택 아닌 거를 뭐라고 하자? 민영이라고 하자. 이런 뜻이 돼. 그래서 국민주택의 기본 개념 항상 일단 자, 요 1번이나 2번에 해당돼야 돼. 1번이나 2번에 해당이 되면서 규모가 얼마? 85 이하로 만들어졌을 때 국민주택. 그런 경우가 아니면 민영주택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85라는 숫자가 이제 공법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 85제곱미터라는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85를 초과했을 때 요거를 대형이라고 그래. 85라는 숫자가 나와. 그러면 이 85는 전부 앞에가 무슨 면적?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 85를 초과한 아파트가 있다고 뭐라 그래? 대형 아파트 이렇게 말해. 그럼 이 85제곱미터 적을게. 60제곱미터 초과해서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요게 중형 아파트야. 중형이라고 그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이거를 소형이라고 그래.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61부터는 뭐에 해당돼? 이제 중형에 해당하는 거야. 85까지. 그럼 86 이거부터는 대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공법 시간에 나오는 숫자는 전용 면적 주택법에 나오면 전부 이 85라는 숫자가 나와. 85. 그래서 85 이하이다 그러면 중형과 소형을 의미하겠지. 85 이하이면. 그리고 초과된 건 대형이다 이렇게 표현해. 좀 이따 이제 가면 막 대형, 중형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일단 주택법의 주택에는 뭐가 있다? 단독 공동 잊지 말고 단독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이제 시험에서 문제 낼 때 건축법으로 문제를 내면 단독도 종류가 4개, 공동주택도 종류 4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주택법으로 낼 때는 4개 중에서 공간하고 기숙사는 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리고 분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주택? 공동이야. 분양한다 이 말 나오면 개별 등기 뭐 구분 소유 그럼 어디? 근데 여기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책에 호, 가구 이런 말은 무슨 주택? 단독에서 쓰는 용어고 세대라는 말은 어디에서? 공동에 쓰는 용어다.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이렇게 물으면 저기는 대한민국 모든 건물을 말해 건축법은. 근데 건물은 모든 건물의 개수를 셀 수는 없지만 법률상 용도로는 몇 개? 29개로 분류한다 그래. 그 29개 중에 1호가 단독이고 2호가 공동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거를 용어가 뭐 한다고 나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아니면 신고. 그럼 허가나 신고되면 무슨 권리 받아? 공사착공 권리 받아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주택법은 그 건축물 29개 중에서 주택 2개, 뭐하고 뭐? 단독, 공동으로만 별도로 묶어진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쪽과 구분해서 건축과 뭘로? 건설. 여기는 건설에서 규모가 많이 지어졌으니까 뭐 해야 돼? 공급. 오래되면 뭐 해야 돼? 관리 들어가. 그 관리하는 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을 하든 공급을 하든 관리하든 무슨 계획 만들어? 사업 계획 만들어서 승인 받으면 자, 뭐를 받아? 인가와 똑같이 공사 착공 권리 받는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6가지 법 중에서는 사업한다. 그럼 4개를 말한 거지. 사업한다. 그래서 요 인가 받는 사업은 3개가 있었지. 3개. 기억나시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인가를 받았고 주택법에서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무슨 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똑같은 주택인데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 얼마를 기준? 30 그래 30 이상일 때는 무슨 법? 주택법 이상 주택법으로 건설을 해야 되고 30 미만일 때는 건축법으로 건축을 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건축한다는 것은 주택만큼 얼마? 30 미만이란 뜻이 돼. 주택보다 건설한다 그러면 주택은 얼마? 30 이상으로 할 때 건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는 건축업자가 있어. 건설업자는 없지 여러분들 옆에. 건설업자 여기 안 와 있지. 회사 대표잖아. 건설회사. 그런 사람이 공부 안 하거든. 밑에 직원한테 시키지. 자기가 공부는 안 하지. 자격증 따오면 인센티브 줄게 이러지. 건설회사 직원들 전부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죠? 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건축업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 30 미만인 사람 이런 뜻이고 건설업자 그러면 30 이상인 사람 그때는 면허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면허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면허 필요하다면 어디서 배웠지? 지난주 시행자 배울 때 그 피행정촉에 가면 뭐 면허 받은 사람 이런 말 나왔잖아. 그게 여기에 말한 면허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도시개발법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구분이 되고 항상 주택을 구분할 때 다중의 특징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주택이 아니야? 독립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중요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 말 유일하게 무슨 주택? 다중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독립된 생활이 돼야 돼. 그러면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은 뭐는 있는데? 욕실은 있는데 뭐가? 취사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이제 단독과 공동의 층을 말해요. 층을. 그럼 단독은 전부 3계층으로 나와야 돼. 공동축은 4, 5가 나와. 4, 5가. 5자 나오면 아파트, 4자 나오면 연립 다세대. 그럼 연립 다세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법이 660 초과면 뭘로 봐? 연립. 이하는 다세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주택이 다시 뭐가 될 수 있어? 국민이나 민영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단독 공동도 요런 요건하고 요 규모가 맞으면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지 마시고 요쪽만 좀 지워 놓으시던가 해요. 쉬는 시간에 쉬었다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배우도록 할게요.